안녕하세요. 삼원정보국수 정상인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4장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1장에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도에 대한 걸 배웠죠. 그러니까 도가 유물하고 정의했었고 1장에서는 2장에서는 그 유물을 가지고 사기꾼을 구분하라고 했어요. 또 3장에서는 섭리를 알려서 사기꾼들이 하려는 짓을 못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도부터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도덕경 4장을 처음 보면 또 도가 나오는데, 이 도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이치나 방법이라고 그랬죠. 또 이 충자는 빌충, 화할충, 찌를충,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읽는데 깊다는 뜻이죠. 깊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석한다면 도는 심오하다, 심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도는 심오하지만 용지, 실제로 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쓰거나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죠. 그러니까 도는 어떤 것을 파악하려는 이론과 실체지 사물을 바꾸거나 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최씨 해석을 보면 도는 텅 비어 있다, 그러나 그 작용은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공자는 인으로, 맹자는 사단으로 본질을 확충하고 긍정하기 때문에 채우는 수밖에 없지만, 노자는 비본질주의자이며 유무의 관계론자로서 도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본질도 없고 목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결국 이 말은 공자의 도는 본바탕이 있고 노자의 도는 본바탕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인데, 도가 텅 비어있다고 한 것은 자신이 한 말이지 노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또 비어있거나 모호한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노자는 이게 비어있거나 모호하고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입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의 사상을 알아야 글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글을 알아야 제대로 봐야 노자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2장에서 유무상생이라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실제와 이론은 생기는 바탕이라고 했어요, 유무상생이. 또 그 뒤에 난이상성, 장단상교, 이런 것을 말하면서 사입의 특징을 자세히 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도와 노자의 도를 우리가 비교 분석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공자의 도와 노자의 도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역 개사전에서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 형이상자 유지도 형이하자 유지기, 그랬어요. 형이상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한 관념적인 것이며 형체가 없고 그 존재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공자의 도가 오히려 본바탕이 없고 작용이나 목적도 없어요. 형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과는 다르게 공자가 오히려 비본질주의자인 거죠. 반면에 노자의 도는 1장에서 유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의 상호작용이니까 형이하가 되겠죠. 형이하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 속에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갖추어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자의 도는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고 공자의 도는 이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노자가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의 본바탕을 파악하려고는 본질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글자로 남긴
최초의 성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무가 무엇인지 충이 무엇인지 글자도 모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에 연애 못년자죠. 그러니까 이 연은 못년자니까 깊다 그런 뜻이니까 깊구나 이렇게 보고 만물의 근원 같다 이렇게 만물의 근원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깊다는 것은 저 도의 이치나 방법이 깊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 마루종자는 어떤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장 뛰어난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근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자는 진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노자의 도가 만물의 본바탕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이게 노자의 이 도는 본바탕은 아니지만 서양의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칸트, 헤겔, 니체 또 근대의 데카르트, 베이컨의 사상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스케일이 더 커요. 노자의 도가. 또 찰스 다윈이 찾고자 했던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도덕경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경을 이해하면 도덕경에다 자연을 비추면 자연이 보이고 과학을 비추면 과학이 보이고 또 철학을 비추면 철학이 보이겠죠. 하물며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탐구한 프로이드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을 이해한다면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가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무의식이 발생하는 장소, 그러니까 무의식이 어디 있는가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도덕경이 도가 그만큼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심원하고 그 깊이 있는 그 도를 가지고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어지러움을 풀자 했자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잘못된 것을 좌절시키고 번잡함을 깨닫게 한다는 이런 말이겠죠. 이 말을 몇 년 전으로 이렇게 요즘 시대로 해석을 해보면 구속된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공정위, 재벌가, 고위관리 등 잘못된 것들이 좌절됐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이라도 맑아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도덕경은 현대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좌절되고 번잡함을 깨닫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이루어졌거나 또 일제시대가 끝난 광복 후에 바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친일파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리도 아직 다 끝나지 못했어요. 이 다양한 것은 늦게나마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부터 질서와 정의가 시작되었죠. 이렇게 사회 전반에 누적된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야 사회가 밝아지는 것처럼 도덕경 해석에서도 잘못된 거,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바로잡혀서 사기꾼들이 사라져야만 선진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을 보면 그 빛을 화하게 하고 그 티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해석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한문 사진을 찍어보면 화광 동진을 찍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함이 없이 오히려 그 지혜를 부드럽게 하여 속세의 티끌에 같이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비슷한 말이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하는 갑질 문화는 없애고 공정성 회복과 평등을 주장하는 말이겠죠.
나는 이 문장을 보면 잘못 만들어진 주역의 이론과 엉터리로 해석한 도덕경 해석들을 좌절시키고 번잡함을 깨닫게 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요. 내가 지금까지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도덕경 해석을 이렇게 뒤집어버린 것도 도덕경 해석들이 실제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글자대로 그대로 직접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글과 해석이 동일하면 그건 진짜고, 글과 해석이 다르면 아무리 뛰어나고 멋진 말이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리가 있다고 진리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을 보면 담해 사옥정이죠. 이게 즐길 땀, 빠질 땀, 맑을 땀, 그래요. 그러니까 즐기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맑다, 맑구나 이렇게 해석했는데, 맑구나, 어쩌면 있는 것 같다,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도가 진짜로 마치 진짜로 있는 것처럼, 또는 어떤 물건 실제로 있는 물건을 보는 것처럼 과 같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노자의 글은 논리가 정연해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에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사족을 붙이는 것을 사기라고 내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을 보면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나 황제의 그림보다 먼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자가 도라는 글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상을 보통 뭐 코끼리 신이나 여호와 하느님이나 상제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 상은 그냥 그림, 모양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황제의 그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황제가 누구예요? 복희와 문왕이에요. 그러니까 복희의 그림이 선천팔계와 하도를 말하는 거겠죠. 문왕은 낙서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 도가 황제의 그림보다 먼저다, 이런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DNA 때문에 그러죠. 자연 생태계에서 보면 호기심이 제일 많은 DNA를 가진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그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람은 세상과 나의 관계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치나 방법을 갈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실제를 복희가 선천팔계나 화두에다가 그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2500년 전에 노자가 21세기 현대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혹시 노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2500년 전으로 간 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착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 그 문장을 가지고 있죠, 도덕경이. 그래서 노자를 현대 철학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경 해석자들은 노자가 현대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 해석 가지고는 도저히 노자를 현대 철학자라고 도저히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동양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글자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개념대로 글자를 왜곡하고 빼고 붙이고 했기 때문에 이 도덕경이 엉터리가 된 거죠. 자, 4장을 전문을 보면 도는 심오하지만 실제로 쓰거나 채우는 것이 아니다. 깊구나. 만물의 근원 같다.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어지러움을 풀고
그 빛을 화하게 하고 그 티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하고 맑구나. 어쩌면 있는 것 같다. 존재하는 것 같다.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나 황제의 그림보다 먼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죠. 이 도덕경에서 자꾸 내가 사이비를 자꾸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쁘고 허무한 것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만약 여러 가지 원인이나 상황에 의해서 각별한 시간을 내서 동양학을 말하자면 공부하거나 투자했다면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도덕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